두 번째 시간 도덕 디딤 영상 제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교과서 1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교과서 17페이지 보면 이 도덕이란 단어가 써 있습니다. 자, 도덕은 그대로 풀면 길도 한자어에 덕덕자를 쓰게 돼서 우리가 사람답게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사람의 조건, 즉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탐구해 봤고요. 이번 시간엔 도덕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은 인간다움의 조건을 탐구한 걸 바탕으로 한자어로는 얘기 제대로 도덕, 영어로는 mora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도덕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겁니다. 도덕의 의미와 성격, 여러분 교과서 18페이지입니다. 자, 도덕의 의미, 도덕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읽어보면 1.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돼 있죠. 즉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 마땅이라는 건 다른 말로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당연성을 갖고 지켜야 될 일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 해서 1번하고 표시해 봅니다. 양심에 따라 스스로 지키는 규범이다. 이를 개인적 도덕성과 관련돼서 도덕이란 개인적 성격에선 양심에 따라 스스로 지킨다. 7번째 줄,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도덕적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직관성을 키우는 캐치마인드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땐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반성을 하는 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11번째 줄 동그라미,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보편적인 규범이다. 이것은 사회적이자 상대적 규범인데요. 이게 보편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나 문화를 초월해서 적용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 보편적인 단어. 자, 이게 상대되는 게 반대되는 의미죠. 상대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건 사람과 시기가 때에 따라서 바뀐다는 뜻인데 이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째 줄, 사회나 문화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도덕규범이고요. 사람에 따라 올바름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진정한 도덕이라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개인의 양심, 그리고 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이 만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의 성격을 달성할 수 있다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도덕의 필요성. 자, 우리 도덕의 필요성인 별표 하나 다시 해주시고요. 자, 사람다운 삶의 기준점, 도덕은 왜 필요한가 봤을 때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 인격과 완성, 인격의 완성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적 완성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기적인 욕구나 충동에서 벗어나 올바른 도덕적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인격이란 걸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자, 동그라미 덕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를 따르는 이웃이 있다는 공자의 말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선 도덕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존중은 이 행복한 삶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도덕성, 덕적인 삶이란 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공자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우린 전 시간에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에 대해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이 공자라는 사람은 기원전 551년의 사람으로 중국 춘추전국 시대 사상가로 유학, 즉 유교 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질 인자입니다. 바탕으로 예를 실천할 걸 강조하였고요. 이분은 도덕교육을 통해서 춘추전국 시대 끝내자고 하셨던 분이고 그 사회를 평화사회 상태인 대동사회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돌아와서 9번째 줄 동그라미, 사회의 유지와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도덕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혼자선 살아갈 수 없고 사랑, 존중, 정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때만 서로 갈등을 조정하며 살아갈 때만 조화로운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자, 이 맹자, 순자, 고자의 인성론의 별표 한번 2개 쳐보고요. 이 3명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고대 유교 사상가의 핵심 사상가들인데요. 중학교 1학년으로서 알아야 될 정도는 딱 요것만 알겠습니다.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 이 시대는 중국에서 가장 전쟁과 혼란이 많았던 시대로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 춘추시대 때.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요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맹자, 순자, 고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자자란 사람은 중국에서는 훌륭하신 선생님 뒤에 호칭을 담아 자라고 붙이는데요. 이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주장하였고요. 자, 성선설 착하다고 주장하면서 자, 사람은 날 때부터 착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잃지 않고 기르고 배양해서 도덕적으로 인격을 완성하자고 했던 개념이 존심, 양성의 개념입니다. 즉 마음을 보존하고 양성, 원래 타고난 성품을 기르겠다는 뜻이죠. 자, 2번째, 순자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악함, 즉 이기적인 욕구와 호리지옥의 욕이라고 해서요. 보고 듣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동물적인 기본적 욕구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가만히 놔두면 그것만 추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고쳐줘야 한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예로서 발음 잡아서 화성기위, 즉 변화시키자 본성을 인위적인 위라는 것이 곧 예절입니다. 예로서 본성을 변화시켜 도덕적인 인물이 되게끔 하자는 게 순자의 입장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무성학설을 주장한 이 고자란 인물은 우리가 백지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백지설이요. 사람은 태어날 때 그냥 단순한 기본적 수단적 욕구인 성욕과 식욕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욕구들은 거의 없다. 즉 본성은 선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고자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2단원을 학습하였고요. 2단원 학습 후에 3단원과 기초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형성평가와 팅커벨 그리고 고차사고를 위한 문제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